은퇴 후 베이비 부모들이 맡아야 될 행복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여가와 배움의 기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후 일하다 모든 것이 멈추면 나는 일하기를 원한다가 64.1%로 나왔습니다. 55세, 79세에게 2018년에 물어본 겁니다. 근데 이 수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생활비라는 것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삶이 재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근로소득이라는 관점에서는 일이 멈추게 되는 시점이 되고요. 그 남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그 나이가 어쩔 수 없는 나이가 될 수도 있고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찾는 경우라면 너무 좋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를 보더라도 지인께 50 플러스 캠퍼스나 노인복지관을 가시라고 조언합니다. 조금 젊으신 분들은 50 플러스 캠퍼스를 가시라고 하고 7학년 중반 정도 되시는 어르신은 노인복지관을 꼭 가시라고 권유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거기 가면은 식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50 플러스 캠퍼스의 경우는 아닙니다. 노인복지관은 굉장히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고 그 전에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교육과 배움으로 인생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의 50 플러스 캠퍼스라든지 노인복지관은 전 세계 어디 내놔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나 운영자들이 고민을 해서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최첨단 혜택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방문을 하면은요, 삶에 더 더욱더 풍성한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비대면 사회에서는 유튜브나 OTT, 오버 더 탑이라고 하죠.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는 TV라는 것은 우리가 그 시청 시간을 정해서 예약을 하고 봐야 되는 시점이지만 지금은 핸드폰 하나 가지고요. 원하는 것을 다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요새 흥행인 것이 넷플릭스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것을 통해서 그 북유럽의 역사라든지 파리의 어떤 왕들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최근에 어떤 재미난 드라마라든지 너무나 많은 것,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요. 아침마다 유튜브를 통해서 경제적인 정보라든지 내가 가보고 싶은 여행이라든지 알고 싶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느라고 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들 경우도 급속히 이제 이런 쪽에 눈을 뜨게 되고 그러면 이곳에 빠져들게 되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정말 선용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뿐만 아니라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 요즘 이제 트로트 때문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행복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코로나 때 트로트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나 이런 얘기를 뭐 너무나도 자주 듣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본질은 사람들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서도 커뮤니티 케어라고 해서 그 지 살던 곳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핵심은 의료 서비스겠지만 그리고 비용에 대한 관점이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지역, 내가 살던 곳을 중심으로 어떻게 어울리면서 그 속으로 서비스가 들어와서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본적인 질문을 갖고 있는 화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사단법인 시니어 라이프는 매주 줌 강의를 하는데요. 저희 노준식 감사님 경우에는 매일같이 도서관에서 새로운 책을 열고 고민을 합니다. 매년마다 화두가 있는데요. 한 3년 전에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고 올해는 어떤 것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하니까 올해는 노년의 아름다움, 특히 창조적인 시니어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에게는 매일매일이 새로운데요. 꾸준히 새로운 곳에 열린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시니어 분들은 이렇게 새로운 곳에 대한 열린 도전을 쉬지 않고 하고 계신데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도 저는 존경스럽고 멋있습니다. 그 이런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전에는 교육을 하고 일을 하고 쉬고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은퇴하고 이제 사망에 이르는 것이 끝이었는데요. 이제는 늘어난 수명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교육을 하고 일을 하고 휴식을 하고 다시 교육을 하고 일을 하고 휴식을 하고 이것을 재반복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인생 1막, 2막, 3막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 N막까지 N막 그 한계가 없는 그런 막까지 이루어지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 기준에는 이렇게 여가라든지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것에 대한 열린 도전을 하는 그런 말랑말랑함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예전에는 일하고 쉬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여가와 배움의 기회가 늘어나게 되고요. 이것들을 채워주는 것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커뮤니티 활동입니다.
이 커뮤니티 활동은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관심 영역을 학습을 한다든지 공동체와 어울린다든지 아니면은 공공에 있는 지원을 얻는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취미와 여가 커뮤니티가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이 시니어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이러한 여가와 배움의 기회가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그곳을 찾아가셔서 문을 두드리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같이 어울리고 나누고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드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삶의 활력적인 삶이 되는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